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의계획서 및 학습지도안 작성하기를 맡은 강소연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이제 수업 목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저는 연세대학교 공학교 혁신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이 자료는 저와 김윤영 선생님이 이제 같이 만든 자료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20분 정도로 아주 짧게 진행이 될 건데요. 주로 이제 강의계획서 작성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강의계획서 작성하기, 그리고 좀 더 이제 각 차시별 그 수업에 대한 그 준비로 학습 지도안 작성하기, 이렇게 이제 3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두 번째 강의계획서 작성하기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같이 만나서 이것을 하고 저희가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강의계획서 작성하기는 교수님들이 각 그 교수님들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포맷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되, 오늘 오전에 저희가 배운 수업 목표, 교육 목표에 맞추어서 그것을 한번 그 텍사노미, 블룸의 텍사노미도 여러 그 단계들을 위계를 좀 더 고려하셔서 그 낮은 단계도 있지만 위에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어 크리에이팅하는 그런 설계 부분도 같이 넣어서 수업 목표를 작성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강의 계획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의 목적에 맞는 강의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기반하여 학습 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3개의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 교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건데요. 실은 이 강의 계획서 작성이 학생들과의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까지 작년까지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을 당시에는 실은 이 강의 계획서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결국 강의 계획서를 보고 알게 되고,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도 초반에는 강의 계획서를 이제 기존에 하였던 강의 계획서를 쓰시다가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강의 계획서와 실제 강의가 이게 실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막 강의가 막 빨라지잖아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계속 그 이론 중심으로 막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막 다루어지게 되니까 학생들이 이거 강의 계획서하고 교수님들 실제 수업이 다르다. 처음부터 이게 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불만 섞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학생들과의 소통의 가장 중요한 그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제공한 강의 계획서를 학기 중에 바뀌지 않도록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교수님께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바뀔 때는 미리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바뀌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강의 계획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제시한 것은 그 요즘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그 핵심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분명히 하고 이 핵심 역량을 교육과정이나 각 교과목에서 어떻게 구현해내는지 하는 것을 바로 이 강의 계획서에서 제공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요즘 강의 계획서는 다 이 핵심 역량 부분을 진술하라. 그러니까 전체 학교의 핵심 역량, 그다음에 각 전공별 핵심 역량, 그래서 각 과목에서는 교육 목표하고 연계해서 이 핵심 역량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어떤 핵심 역량을 달성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수업 계획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 학교의 그것에 맞추어서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준비 과정에서 강의 계획서, 학습 지도안, 수업 자료 제작 이런 것에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강의 계획서 작성하기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수업 설계를 구체화한 것, 그리고 한 학기 동안의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약속,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너무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진술하고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은 거기다가 집어넣지 마시고 지킬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꼭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강의 계획서의 내용과 양식은 실은 학교마다 이 포맷이 다 달라서 그 학교의 포맷에 맞추시는 게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그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었죠. 교과목 정보, 교수 정보, 학생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교수 목적과 주요 내용.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수업 목적, 그리고 수업 방법, 그다음에 수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 그다음에 평가 방법, 과제, 그다음에 교재나 참고 문헌, 그다음에 이제 각 주차별 강의 계획 이런 것들로 강의 계획서가 이제 양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뭐 교수님들이 다 집어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저희가 오전 시간에 했던 특히 요 교수 목적 각 과목의 그 수업 목적을 그 블룸의 텍사노미를 고려하셔서 그리고 가능하면 그 명확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행동적 용어를 활용하여서 진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다음에 강의 계획서 작성하기로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이 강의 계획서 작성하기는 지금 이제 저희가 함께 이걸 여기서 작성하고 기존의 교수님들이 작성하셨던 강의 계획서와 지금 새로 작성하시는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뭔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학습 지도안 작성하기입니다. 우리가 실러버스는 이제 전체 한 학기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학습 지도안은 매 시간마다 교수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실 때 내가 이 1시간 수업 또는 1시간 30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그 스트럭처를 이제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실 때는 처음에 아까 간회에서의 그 수업 사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어텐션을 하는 거를 뭘 한번 사용해 볼까? 어떻게 학생들이 한번 재밌게 유머를 통해서 웃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그 큰 스트럭처를 학생들이 내 수업 오늘 수업에서 그것을 머리에 넣고 각각의 수업들을 진행할 것인가 뭐 이런 시간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다 이 학습 지도안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 배분, 학습 활동, 그다음 팀 활동, 발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간 내에서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시면 요거를 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시면 나오실 때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을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지도안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매주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학습 지도안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이런 수업을 많이 해보지 않은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이 학습 지도안을 꼼꼼하게 작성하시면 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아, 그거 귀찮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매번 다음 수업 때도 요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실 수 있고, 오늘 작성하신 이 학습 지도안을 수업을 해보셨는데 요 부분에서 잘 안 풀리던데 요 부분은 조금 요렇게 바뀌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다음 학기에 그 수업을 하실 때 그것이 개선될 수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 지도안 작성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교수 목적이라고 할 때는 인스트럭션, 프로페서가 아니라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내 수업의 목적 중에서 오늘 하는 그 수업은 그 중에서도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하는 것을 교수님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학생들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이 수업 내용과 수업 목적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업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느 수준으로 또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것을 제시할지,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그 수업에 대한 방법들을 거기 6번째 있는 수업 방법이나 활동을 수업 목표와 또 수업 학습자의 특성, 그다음 내용과 서로 연계한 방법으로 수업 방법 및 활동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계획도 내가 이거를 간단하게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를 간단하게 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잘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하기에 필요한 교수 매체나 선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 지도안 양식을 보내드렸을 텐데요. 그 학습 지도안을 보시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학습 지도안은 주원정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학습 지도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매 이제 학습 그 시간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작성해서 전체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전개하는가에 대한 그 구조인데요. 이거 간단하게 주원정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주원정입니다. 서울과기대 명예교수고요. 이 과목은 유체역학 이론 교과목이죠. 그리고 3학점이고 이 당시에는 플립드 러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첫 시간은 1시간을 동영상으로 대처를 해주고 나머지 2시간은 교실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플립드 러닝이 되게 이제 동영상을 이제 미리 예습시키면 많은 학생들이 또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30%는 아예 보지 않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을 보고 왔는지 아닌지를 이제 퀴즈를 보는데, 제가 퀴즈를 본다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8명이 나가더라고요. 수업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퀴즈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이제 팀별로 퀴즈를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이제 퀴즈라는 게 굉장히 빨리 볼 수 있거든요. 되게 뭐 사지선다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퀴즈를 낸 거를 제가 팀별로 받아가지고 금방 뭐가 애들이 모르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해주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피드백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제로 학생들이 뭔가 좀 더 심화적으로 토의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 팀별로 주제를 잡으라 해가지고 이제 토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보면 그 뒤에 팀별 토의가 15분, 그리고 팀별 발표가 10분 이렇게 시간을 줘서 그 주제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발표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별 활동인데 그 앞에 학습 목표가
저기 보면 파이프 내부에서의 손실, 그 다음에 극복에 필요한 펌프, 그 손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펌프 동력을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체 유량과 속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과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목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두 개를 좀 어려운 문제를 팀별로 풀게 합니다. 그러면 팀별로 이제 푼 다음에는 한 종이 한 장에다가 다 제출하게 하고 그 중에서 한두 팀은 발표를 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시간이 좀 모자랄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쉽게 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면 제가 학생들이 제출한 내용을 쭉 보고 애들이 뭘 모르는구나. 여기 또 저희가 피드백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팀별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입장에서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했지만 이 챕터에서 적어도 이런 내용은 더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해서 이제 보충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정리를 이제 해주죠. 그러고 보면 이제 시간을 쭉 이제 2시간이면 2시간을 이게 다 배분을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요약까지 하면 이제 피드백이 3번 가잖아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강의할 때는 피드백이 중간고사 때 한 번 하나, 뭐 아주 제대로 된 피드백이. 근데 이거는 매 시간마다 3번 정도 이제 피드백 할 수 있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칠 때는 사실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 거로 예상하고 들어가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얘기가 길어지든가 뭐 질문이 많다든가 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되는 데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브레이크다운 하면 자기가 그 수업 전체를 장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풀립 러닝이나 뭐 PBL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이 이론 수업에서는 강의를 다 필요한 부분을 다 강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잘 짜여지게 하면 쓸데없는 거 안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진도도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도안을 이렇게 첫 줄을 만들면 아까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줄은 비슷하니까 그대로 뭔가 좀 바꾸면서 수정하면 한 학기 전체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이 이제 풀립 러닝이고 이 학습 시간이 지금 강의 시간이 100분짜리 강의라 교수님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50분짜리 강의할 때 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여기 지금 보시면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크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입 부분은 학생들에게 이제 그 어텐션 할 수 있도록 주의 집중을 우선 딱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이렇게 딱 수업 오자마자 이제 어떤 그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큰 그 주제 또는 수업 목표가 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이제 큰 스트럭처를 이제 몇 개를 그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부분이 실제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큰 그 뼈대 안에다가 그 밑에다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수님은 이제 주로 팀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셨고 교수님들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강의도 하실 수 있고 또는 여기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간단하게 팀별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전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50분 수업에서는 5분 내지 10분 정도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다음 주일에 배울 것이 오늘 배우는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배운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한 그 수업이 하나의 그 세트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그거 귀찮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학습 지도안을 매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음 수업에도 그 수업이 다시 그 어떤 개선되는 그런 데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곳을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조금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보면 이제 100분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강의를 하고 하면 그 50분이 끝나면 애들이 전부 엎드려 자든가 담배 피러 나가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축 처진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이제 팀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계속 얘기를 하느라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그러니까 수업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수 입장은 우리가 100분 열심히 강의하고 나면 힘이 엄청 들잖아요. 여기 보면 반은 교수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유를 갖고 전체를 이렇게 지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시간에 자기가 공부 안 하고 들어와도 그 시간에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좀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급하면 무슨 뭐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게 제가 편하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새로운 교수법을 잘 쓰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시간을 벌 수 있고 수업은 다이나믹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